안녕하세요. 아무리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발을 단정을 해도 그걸 몰라주는 감독님을 모시고 사는 남자. 뭘 몰라줘. 설문정은 상무순. 이발했어? 언제?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발해도 모른대요. 자, 오늘은 세지소사가 아니고 미래의 명품이 될 그 세지소사를 품고 있는 나무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나무 한번 보이시죠. 이파리가 소엽이 아닌데요. 중엽 정도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쌈 싸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파리가. 근데 뭐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자, 감독님. 근데 이 나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요. 네? 당연히 이상하니까 물어보겠죠? 네.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넓적한 것은 넓적하고 네. 저 끝부분은 쪼글쪼글 돼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끝부분 쪼글쪼글해진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혹시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는지 혹시 아세요? 병충해가 아니겠어요? 그럼 병충해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타이틀 제목은 응입니다. 이미 제가 이 응이야 놀자 해가지고 영상을 한 1년 정도 전에 촬영을 해서 했는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회수 안 나오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제대로 응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는 응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응애의 전단에 걸쳐서 아직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오늘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불쌍한 감독님이 지적 고문을 당하는 그런 또 참사가 벌어집니다. 웬 고문? 자, 응애 종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게 지적 고문입니다. 뭔 유진주가. 그냥 대충 찝으세요. 나는 그냥 무조건 몰라요만을 시전하겠어요. 그럼 고문이 안 되지. 자, 응애의 종류는 우리 감독님 묵비권의 행사를 하시니까 응애의 가지수는 세 종류도 아니고 30종류도 아니고 300종류도 아니고 3000종류가 넘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3만여 종이 됩니다. 뭔 응애가 3만여 종이라던데. 근데 아직도 발견 중이에요. 그리고 이 응애는 모든 식물이 있는 곳에는 응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우리는 문제 없이 관엽식물 키워 응애 있습니다. 상추밭에 응애 있어요. 어디에나 응애가 있는 거야. 네, 식물이 있는 곳에, 살아있는 식물이 있는 곳에는 모두 응애가 있습니다. 그럼 식물한테만 있느냐? 동물한테 붙는 응애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에게 달라붙는 응애는 없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응애가 그렇게 하는데, 이 응애가 바퀴벌레? 화작 동물이라고 그러죠. 고생대에서부터 주라기시대? 몰라요. 하여튼 오랫동안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았다고 그러는데 응애가 그래요. 진짜 응애도? 네, 응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뭐하고 조금 비견이 되는 거니, 그 풀밭에 가서 눕지 마라고 그러죠. 진드기? 네, 진드기. 근데 진드기하고 응애는 전혀 다릅니다. 그치. 종류가 진드기는 주로 사람, 동물 몸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고, 응애는 식물체 몸에 주로 달라붙으면은 그러는데, 근데 생긴 것은 비슷하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백을 빨아먹고 혈액을 빨아먹고. 근데 하는 게 똑같은데 이 응애는
뭐이라고 했죠? 뭐 동물에 달라 진드기. 진드기하고는 갑자기 정해서. 진드기하고는 이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응애는 거미과예요. 그러면 네. 그 저기 그 연한 순에 네. 바닥바닥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개미가 옮겨다 주는 진딧물 진딧물하고 그것도 또 달랍니다. 그것도 또 다르고. 네. 그건 또 다르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물체를 괴롭히는 그걸 또 모텔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진드기는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진드기가 아니고 진딧물. 응애. 응애. 근데 이게 헷갈린다. 이 나무를 만약에 꼬부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거 나무 응애 있으니까 응애가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벌레도 없는데 뭘 주라고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한테 벌레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진딧물이나 그치. 진딧물 눈에 그렇지 보이지. 않으면은 나비 유충, 갉아먹는 거. 갉아먹는 거, 뭐 쐐기,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벌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뭔거니 응애예요. 왜? 봐보세요. 이게 새순 이거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잡아봐 주세요. 이 새순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그러니까 이쪽도 다 꼬불꼬불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은 봐도 이건 응애 피해. 우리 나무는 이렇게 꼬불꼬불해갖고 구부러졌어요. 이유가 뭐냐? 응애 때문에 응애. 그래요. 근데 이 응애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한 증상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일단 우리 분재원에서 이 응애가 이렇게 만연을 한 이유는 오늘이 지금 6월 14일인데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약제 살포를 그렇죠. 했거든요. 약제 살포를 하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세지소사 소재니까 이걸 또 이제 빨리 불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름 뒤지게 막 쏟아 부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는 나무 상태가 이렇게 막 이 정도로는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 정도 이렇게 막 꼬불꼬불 해갖고 입이 이 정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응애 피해라고 해봤자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별로 못 느끼겠는데. 못 느끼죠. 그럼 왜 이것은 이렇게 꼬불꼬불해지고 얘는 이러느냐? 얘들은 응애 약을 주고 나서 응애 피해를 입기 전에 이미 나와 있던 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응애약을 주고 나서 이 순이 쭉 또 자라났잖아요. 그래갖고 응애가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응애가 주로 많이 괴롭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새순일 때. 새순.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순에 사람도 어린 순만 먹잖아요. 응애도 어린 순만 먹어요. 어린 순을 좋아하네요. 어린 순을 먹으니까 이렇게 묵어 있는 순들에는 괜찮은데 어린 순에 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미 나와 있어 가지고 성장이 멈춘 순에는 응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 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거미줄을 치게 됩니다. 그 거미줄을 쳤다라는 말은 응애가 번질 만큼 번져 가지고 그런데 이 응애가요. 응애 일대기가 얼마 된 줄 알아요? 알에서 부화해 가지고 일주일만 되면은 얘가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굉장히 빠르네. 네,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응애 있네 해갖고 일주일간만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알에서 부화한 것이 새끼 낳고 알에서 부화한 것이 새끼 낳고 해가지고 요게 완전히 쩔어버리면은 이제 여기에 거미줄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미줄을 치는 이유가 응애가 거미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응애가 거미과입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쳐가지고 알도 보호하고 그 거미줄을 따라서 이동도 해요. 그래서 거미줄이 보였다라고 그러면은 이미 응애가 완벽해가 쩔어버립니다. 이미 늦었네. 네. 그러면은 평소에 이놈 응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은 과거에 저도 이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털어보는 거? 흰 여기다 종이에. 흰 종이를 넣고
털어보는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걸 이제 또 저도 찾아내야 선보여야 돼? 되죠. 네. 그래서 잠시 이 카메라를 한번 떼어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무로 보면은 보입니까? 딸내미,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 화면상에 네 개가 보이는데 지금 얘들이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요 노란색 예, 요거 예, 노란스럽게 보이는 게 있죠? 잿빛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 잿빛은 아니에요. 잿빛 아니에요? 예. 지금 초점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화면 정중앙 노라는 거 보이는 거 있죠? 노란 거? 예. 이거 폭파인 거 같이 생긴 거? 예,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입 연맥을 따라서 이 거미줄 보이죠? 그 거미줄이네. 내가 예. 회색처럼 보인다고 한 것이.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또 정중앙에 노란 점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이건 응애가 꽉 찬 거예요. 얘들이 나무 수액을 빨아먹으니까 이파리 색깔이 지금 선명하지 못하고 어두운 색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응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이파리를 이렇게 따내서 아는 방법. 이게 전부일 것 같죠? 근데 예솔지기가 누굽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솔지기가 찾아낸 독창적인 방법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거 뭐, 왜 옷에다 털어? 자, 이 까만색 옷에다 털면은 여기 좀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하얗게.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윗부분. 예. 여기. 여기가, 보인다 보여. 노랗게. 예, 노랗게 지금 열심히 기어가고 있죠? 육안으로는 예. 육안으로는 그냥 조금 보일랑 말랑 하네. 예. 근데 이렇게 먼지 첨단 기기를 이용을 하면은, 징그러워. 예. 지금 막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떼뭉쳐서 지금 이 돌아다니는 거 이게 보이시죠? 이게 전부 응애입니다. 예, 알았으니까 이제 자, 이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많으면 이미 늦은 거고, 요게 이제 한두 마리만 보여도 바로 응애약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카메라 넘기겠습니다. 징그러. 빨리 털어 거기. 그러면 이 응애가 제 몸에 닿으니까 우리 그 감독님이 즐겁을 하는데 사실 즐겁을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게 사람 몸에 해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징그러. 근데 그래서 이 응애를 갖다가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제 뭘 하는 거니? 약제를 살포를 해요. 근데 약제를 살포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응애 약을 갖다가 응애를 죽이는 약이 있었고 응애 알까지 죽이는 약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아까 응애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일주일이 되면 성충이 돼갖고 그래 번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마다 농약을 줘야 되잖아요. 응애를 잡으려면. 근데 이 알을 갖다가 죽이는 농약이 지금은 현재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고? 시중에 나와 있는 농약은 대개 응애를 갖다가 알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응애 약을 뿌리고 나서 옛날에는 일주일 후에 이 약을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주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응애 약을 뿌리고 나서 한 20일 정도 텀을 두면 하는데 일주일에 뿌려야 되는 것이 있고 이 20일 만에 뿌려도 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지금 한 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그래서 이게 지금 응애가 막 번져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 혼자 농약을 줄 수가 없어서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부감독님도 없고 감독님도 없고 저 혼자 독고다이로 그렇게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더 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응애약을 갖다가 뿌리는데 응애약은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지 약을 진작을 사다 놨거든요. 지금 살비와 응애 전문약.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어떤 약에 보면은 이 사용 설명서 여는 곳 해갖고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라고 해놓은 거니 막 이것 저것 막 죽이면서 막 해갖고 여기는 전부 다 응애류거든요. 이렇게. 요새 그렇게 나와? 이게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원지 응애, 전박이 응애, 뭐 차 응애 해가지고 뿌리 응애 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응애를 다 죽인다고 나오는 응애 전문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농약을 보면은 응애도 죽인다고는 나와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아주. 네, 좀 약하게 세력은 둔화시켜도 박멸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네. 약을 쓸 때는 반드시 응애 전문약, 응애 전문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살비왕? 네, 살비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응애단을 쓰거든요. 응애단. 예술에서 2개 그렇지, 쓰는데 응애단. 근데 2개, 3개 정도를 갖다가 섞어서 쓰면 돼요. 섞어서 네, 아니 교대로 써요. 교대로. 그렇지. 요거 이번 달에 썼으면은 다음에는 다음번에 응애단을 쓸 다른 겁니다.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니? 응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생대, 중생대부터 이렇게 살아남았다라고 여러 했잖아요. 가지가 있으니까. 이 약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교대로 뿌리지 않으면은 약을 맞아도 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았구나. 그래서 응애를 갖다가 영의약을 여기다 이렇게 뿌릴 때 입에다만 살살 뿌리면 안 돼요. 아까 이 뒷면에서 우리가 응애를 발견을 했잖아요. 입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뿌려야 뒤쪽에서 되겠네? 뿌려야 되고 응애가 반드시 아래서 맞아야 위로? 됩니다. 그러니까 흠뻑 줘야 돼요. 또 하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기 흙에도 화분 뿌려야 있죠? 돼요. 흙에도? 흙에도 다 젖을 정도로 충분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려고 할 때 이 뒷면에 닿게 골고루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 흙에 여기 숨어 있는 이 떨어져 있는 응애들이 다 있거든요. 이 응애까지 다 잡는 살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응애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 사전에 이렇게 영상을 조금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소나무 같은 경우, 이 잡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을에 잎이 돼서 이 응애 피해를 입었더라도 다 떨어져 버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잎이 피고 나서 이렇게 이런 잎들이 쪼그라들고. 끝에까지 멀쩡하잖아. 이 응애가 보통 20도 정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이제 응애약을 뿌리고 나서 딱 여기까지 나왔다가 성장이 멈춘 경우고, 얘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끝순 한번 보세요. 이건 나온 지가 지금 하루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응애 피해를 안 입었어요. 아직 안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곧 입을 응애약을 거지.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응애 피해를 조금 덜 입었잖아요. 여기는 많이 입었죠. 여기만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얘들은 가을이 되니까 싹 떨어지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입이 안 떨어지는. 그냥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영상 한번 보십시오. 소나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애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도통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 나무는 올해 제가 인수한 나무입니다. 나무 상태를 보니까 단엽은 하지 않았고, 작년에 단엽을 하지 않았고, 이제 올해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단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 나무 상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올해 새로 나온 수는 파랗죠. 근데 이게 옆으로 밑에 이렇게 누워있는 이 잎들을 보면은 잎이 누런 색깔을 띠죠. 이건 왜 그러느냐? 이게 작년에 응애라고 하는 것에 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애 피해를 입은 잎은 이렇게 누렇게집니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나무들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야? 자,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나무 중에서 요 나무 한번 봐보십시오. 요 나무는 작년에 잎이나 올해 잎이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색깔의 차이가. 이 말은 이 나무는 꾸준하게 잘 관리되어 왔고, 작년에 단엽도 거쳤고, 그 다음에 응애도 제때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해가 바뀌어도 이파리가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응애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나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관리되지 않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응애라고 하는 것은 나무 관리를 얼마만큼 꼼꼼하고 성실하게 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솔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예솔은 응애를 갖다 100% 완벽하게 잘 정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데 응애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한 20일 주기로 해서 약을 살포해야 비로소 응애가 완벽하게 잡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그래도 거의 작년잎하고 올해잎하고 그 색깔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단엽도 꼼꼼하게 다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나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봤으니까 원래 나무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나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색깔 차이 이제 분명해졌죠? 단엽 안 했죠? 나무 관리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철사를 감고 나무 틀을 만들어서 출품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거죠.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야 이런 나무 만나도 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쉽게 넘기지만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나무들 이런 나무들 만나면 깝깝해집니다. 자, 소나무에서 응애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셨죠? 자, 이렇게 이제 영상 다 보셨으니까 응애가 얼마나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나무는 어차피 건강한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응애가 피해를 입어갖고 소나무 잎이 그렇게 누런하게 있으면은 먼지 뒤집어 쓴 것처럼 솔로 빡빡 닦는다고 해도 제 색깔 안 나옵니다. 문제는 응애를 잡는 거예요. 그 응애를 잡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약재는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20도 이상이 되면 응애가 활동하는 시기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 응애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도 응애가 고온 건조한 것이 아니고 뭐 그 다습한 환경에서도 발생한다. 제가 볼 때는 고온 건조할 때도 나타나고 고온 다습할 때도 나타나고 아무 때나 나타나네. 네, 그냥 이파리가 나타나서 20도 이상이면 무조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지금 우리 소사나무 그 응애 그 열매 그거 할 때는 4월 5일 전후거든요. 그치. 그때는 20도 안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때 응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나서부터 성장을 시작하면은 응애는 일단 먹을 것이 생기면은 달라붙어요. 그래서 9월 달까지 어딘가에 있다가 그렇게. 예, 9월 달 정도까지 이 응애약 교대로 해서 여기 그러면 응애약만 뿌려야 되느냐라고 또 묻는 사람이 또 반드시 생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약들 예술에서 이미 농약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 농약들 있잖아요. 뭐 진대불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 가니까 설비약 먹고 다른 응애약이 있던데 그 응애약 뿌리면 안 되냐? 저는 장담보다. 왜? 명분이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상호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글자가 4글자인 응애약을 한번 뿌렸거든요. 이파리가 우수수? 다 쏟아져요. 약해 입은 거네 그거는. 예, 약해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는 거니? 이 농약을 개발을 할 때 여기가 아까 뜯어서 봤잖아요. 여기에다 소사나무에다 뿌리라는 약은 뿌리라는 응애는 없어요. 그렇지. 예. 그냥 그래서 응애라고 하지. 보통 채소라든가 가수, 과일나무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약이 개발이 되고 그렇지. 이 분재에서는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비왕하고 응애다는 이미 썼던 거예요. 써봤으니까 써봤는데 알았어. 약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타나도 아주 조금 나타나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건 이 나무에다 쓰는 농약은 경험상 검증을 거친 농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약을 갖다 뿌릴 때는 반드시 전착제를 섞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약과 혼합해서 써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섞어 놓으면은 24시간 안에 써야 돼요. 약효가 변하니까? 아니, 어차피 이런 농약들이 전부 화학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화학작용을 하니까. 화학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24시간 안에 쓰시면 되는데, 원래 48시간 안에 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좀 땡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애에 대한 새로운 정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방법, 또 응애를 갖다 찾아내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까지 오늘은 모처럼 영상이 좀 내용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응애 잡는 전문가 예술문제원 상말씀 이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